야, 오늘 이게 마지막에 다 몰아서 다 하려니까 아주 죽을 맛이네. 자, 이 마지막 챕터 파티클 이펙트를 안 하려고 하다가 숙제 편에서 이게 전년도에 학생들이 이거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숙제들을 하기 편했다. 라고 해서 이 파티클 이펙트도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목이 이제 완전 잠겨가는데 이 파티클 이펙트는 좀 재미있는 이론과 어떤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올해 또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픽스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느낌. 아, 이거 뭐야, 실사가 아닌데, 그래픽인데. 이런 느낌들을 많이 봤죠. 뭔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거는 최근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만, 영상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되게 부자연스럽다. 빛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이면 가죽, 뭐 솜털이면 솜털의 느낌이 잘 안 난다 라면 이제 그래픽이 잘못됐네, 아 돈을 적게 썼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레이 트레이싱을 썼을 때 우리가 모델링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이런 재질감들에 대한 모델링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텍스처에 대한 것들이 실제 이미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기법들, 그러니까 확률 기반의 방법론들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픽에서도 스토캐스틱 관련된, 그러니까 모델은 빤빤한 평평한 어떤 폴리곤으로 되어 있지만 이 주변의 재질들을 스토캐스틱한 모델들을 투입하거나, 또는 먼지, 공간상의 먼지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먼지들을 입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얘들을 하나의 확률 기반의 분포들로 이루게 하는 기법들이 되게 많이 연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관련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제가 깨알같이 광고를 하면 4학년 때 자율주행 슬램 기법을 할 때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에서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평균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정규 분포 커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뭔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분포가 적게 되는 확률 기반의 접근론들을 그래픽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고도 이해하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티클 이펙트라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텍스처의 표면을 뭔가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드는 작업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기법도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GLSL하고 몇 가지만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전에 만들었던 예라서 좀 잘 나와서 안드로이드에서 띄워야 돼서 그렇게 많이 연산량은 빠르게 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 녀석이 영상에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털이 숭숭 있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죠? 털이 이렇게 숭숭 나와 있는 표면들입니다. 이건 10번인가? 5번인가 겹쳐 그려서 GLSL을 이용해서 텍스처 정보들을 스케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깨끗한 표면에서 털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에서의 일종의 간단한 꼼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엔진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 털이 자라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텍스처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이 부분을 좁혀서 이렇게 작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점 해주면 이게 이렇게 털이 화면 위에 떠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명하게 유지하고 텍스처의 크기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여러 번 겹치게 되면 이게 지금 잘 보시면 테두리가 살짝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영상에서. 근데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털들이 숭숭숭 자란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요. 이것들의 높이를 되게 작게 여러 층을 층층이 쌓아서 올리면은 여기에 털이 이렇게 뾰족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번, 20번, 30번 정도 하면 털이 길면 길수록 잔 털이 이렇게 인형 주변에 숭숭숭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TV에서 조금만 보이고 명확하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GLS하고 스케일 다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눈이 착시가 되도록, 실제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계를 높이면 높일수록 털이 뾰족뾰족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자라져 있는 것처럼 영상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은 배워야 되는 것들, 뭐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인제 오픈GL에 입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픈GL을 처음 써봤던 게 1997년도부터 썼는데 10년 지난 다음부터 오픈GL이 뭔지 좀 알 것 같고, 2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좀 마음대로 쓰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세월로 보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오픈GL의 세계는 아주 험난하고도 멉니다. 아까 프레임 버퍼 얘기도 드렸지만 써야 되는 테크닉들이 무슨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스 관련해서 뭔가 이런 기법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보시면은 전형적인 전산과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기법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대부분 다 점점점 그 수학과,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임 버퍼 같은 경우에는 비전 쪽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로봇 쪽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이 거의 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옛날엔 마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촌스럽고, 다이나믹 무브먼트 프리미티브 DMP 쓰고 강화학습법 써가지고 움직이는 거 직접 만들어내는 것들도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제가 보기에는 로봇공학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그래픽스 쪽에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시점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렌더링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고, 움직임, 동적인 움직임, 마셔. 이거 절대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에서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 느끼실 겁니다. 펀치가 빠르거든요. 어쨌든 또 잡소리 했는데, 이 우리 세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관점들이 점점 녹아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파티클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계관은 여기도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세계는 사실 퀀텀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퀀텀 안에서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자, 원자 안에 밀입자, 소립자 들어가면 퀀텀이 나오잖아요. 이 퀀텀들은 전부 다 진동하고 있는 뭔가의 소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 퀀텀 컴퓨팅 세계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퀀텀 컴퓨터다 라는 프레드릭 같은 되게 벌써 그 양반이 우주가 퀀텀 컴퓨터라고 주장한 지가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점점점 근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힉스 입자 얘기 나오고, 퀀텀 익사이테이션, 힉스 입자 찾았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난리 났었잖아요. 힉스 보존.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계는 너무나 작은 것들이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컴퓨팅 환경으로 들어오죠. 빛만 해도 수백만 가지가 서로 튀긴 영상을 튀긴 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델링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사에 거의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개체들에 대한 연산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하는 것들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털을 만든다거나 또는 조금만 몇 가지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대부분 다 게임의 특수 효과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폭파 장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01년, 2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한참 논문 보고서 쇼킹했던 게 폭파 장면을 어떻게 렌더링 하는가,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쓰이고 있는 수식은 제가 기계과 전공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히트 트랜스퍼, 그다음에 뭐 열전달 이론들,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 이게 총망라돼서 전산과 학생들이 그 수식을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픽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픽은 뭐 쉬엄쉬엄 이렇게 쉬면서 해도
뭐 전산과 그래픽스 전공하시는 분들만큼은 관심이 없어서 안 하지만 언제든지 그 영역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데는 자연현상에 대한 수식 이해도가 높은 탁과생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보틱스 쪽에서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이 그래픽스 쪽에 표현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깡으로 그래픽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공 과목들이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코터니언 딱 얘기하면 코터니언이 드론 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로봇 쪽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코터니언 이런 것들 적응하기에도 오히려 탁과생들이 그래픽스를 배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2000년에도 그랬고 2001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새는 뭐 프레임 버퍼 같은 비전 테크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탁과생들이 그래픽스 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있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삭제하고 넘어가면 파티클 필터, 파티클 이펙트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다개체를 이용을 해서 현실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랜덤 움직임, 여기에 먼지가 있다면 이 먼지들을 입자로 처리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먼지가 날리는 효과라든가 빛이 산란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편하고요. 이 정도 급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이 파티클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하다, 확률 기반의 움직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도 좋기 때문에 로봇 관점에서도 이게 좋아서 이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여기서 뭐냐면 불 같은 걸 만들거나 특수 효과를 만들 건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레이 트레이싱이나 뭐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해도 입자들이 워낙 많은 것들이라서 움직임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폴리곤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되게 많은 개별적인 입자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합쳐놓고 걔네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불이나 물 같은 것들을 옛날에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GLSL을 사용하는 파티클 필터는 아니고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약간 다개체 이론들에 해당할 만한 내용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파티클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라이프 사이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얘는 10살, 얘는 50살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나이도 다르게 입자들의 수명을 정의하고요. 입자들도 색깔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색깔도 전부 다 확률 기반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GB의 R 색상이 평균값이 0.7인데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0.7 주변에 베리언스를 가지고 어떻게 색깔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색들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크기도 입자의 크기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디렉션도 확률 기반으로 입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보통 움직이는데 분산을 가지고 옆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앞으로 가지만 옆으로도 삐딱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확률적 요소들을 섞어 놓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파이어! 불을 만들 거고요. 클래스의 이름은 U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불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 수업이고 3, 4학년들은 많이 확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전기분포, 노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평균과 분산입니다. 이것들의 성향을 최대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티클이 있고 걔는 오브젝트의 성격을 받아와서 계승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여러 가지 생명, 라이프, M이라고 붙은 거는 평균, 민밸류라서 영어로 평균이 민이잖아요. M이고 V라고 붙인 건 베리언스, 분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주기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걔는 평균과 분산을 갖고요. 디렉션도 평균과 분산을 갖고 위치도 평균과 분산. 모든 것들 색깔, 스케일값 전부 다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분포 하에 파티클들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얘가 하나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랜덤 값을 넣어서 M 포지션, 평균값 주변에 X값 어떤 X값
주변에 분산을 써서 X가 좌우로 흔들리게 랜덤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예를 들면 10이면 10 주변 9도 나오고 마이너스 9도 나오고 8도 나오고 11도 나오고 6도 나오겠지만 걔들의 분포는 대부분 10 주변 평균값 주변에 있도록 만들어서 걔들을 움직여 볼 거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라이프 값이 원래 100이었는데 그게 점점 한 스텝마다 지나가면서 반복할 때마다 나이가 줄어들어서 0보다 작아지면 새로 재생성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상들도 RGBA가 있는데 평균값 주변에 랜덤을 써서 분산으로 색상도 다 달라지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UGL42 파티클 이펙트에 가면 GLSL은 아주 단순하게 여기에 2차원 텍스처 그리는 형태들로 쉐이더 FSH, 쉐이더 VSH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3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2차원인 겁니다. 2차원이고 가우시안 PNG라는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는 하얗고 바깥으로 갈수록 까맣게 색깔이 변합니다. 이거를 300개 이상을 같은 자리에다가 투영을 시켜놓으면, 투영이 아니라 오버랩을 그냥 이 위에다가 찍어놓은 겁니다. 반투명하게. 그러면 많이 겹쳐있는 데는 하얗게 보일 거고요. 안 겹쳐진 데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파티클 이펙트고요. 하나의 이와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는, 얘는 2차원 가우시안이고요. 1차원 가우시안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축, Y축에 대해서 이쪽 X축에 대해서 가우시안, Y축에 대해서 가우시안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높이 뜨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얘 색상 분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많이 섞어 놓은 다음에 움직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 파티클 이펙트의 주요 효과입니다.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오픈GL 쪽의 그리는 시작과 끝인데 이 부분에 좀 다른 게 있어요. 블렌딩 효과라고 하는 투명도를 조절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여기서는 블렌딩 효과를 쓸 때는 뎁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텍스처를 그냥 화면에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뎁스 테스트 3차원에 있는 G버퍼를 쓰지 않고 그냥 블렌딩으로 이미지를 갖다 붙이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블렌드 모드를 다시 끄고 G버퍼를 다시 살리는 형태로 오브젝트는 뭔가 블렌딩이 계속돼서 위에 겹쳐지도록 하는 코드 Enable 블렌딩, Disable 블렌딩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타이머 펑션 run 코드를 써가지고 얘네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이제 계속 뭔가 run 코드를 갖고 움직일 거고요. 얘네들은 뭔가 태어나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라이프가 0보다 작아지면 다시 리셋해라. 너는 새로운 생으로 환원되라 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run 코드가 실제로 동작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 턴마다 라이프가 하나씩 한 톤씩 깎여 나가고 벡터는 디렉션 벡터하고 위치 벡터를 사용해서 이동을 시키고 트랜슬레이션 여기서 호출해 준 다음에 스케일도 재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얘네들은 위치가 점점점 디렉션 벡터 따라서 위치가 이동을 하고 스케일 값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형태들이 가능한 300개, 500개의 파티클들이 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돌려보시면은 자, 색깔들도 계속해서 변해요. 색깔도 앞서서 여러분들 특정 블렌딩 값을 이용해서 신호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바뀌게 하는 것들 여기에 똑같이 코드화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파티클이 생겨나는 지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파티클이 생기고 얘들은 크기도 서로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빨간색이었는데 끝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까만색이 되고 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투명도도 커져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V 벡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스케일은 변화가 안 되는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300개, 500개가 되는 파티클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불스럽죠? 네?
근데 효과가 썩 마음에 좋지 않아서 얘들은 처음에 태어났던 크기하고 끝날 때도 거의 비슷해서 그러면 불이라는 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큰 덩어리가 있으면 점점점 타오르니까 파이어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도 점점 작아지도록 코드를 바꿨습니다. 오른쪽 걸 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이 끝단에 불과 같은 효과들이 나죠.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생길 땐 크기가 크고 작고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점점점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까 보셨던 가우시안 PNG입니다. 하나하나의 파티클들은 이건데 이게 뭉쳐 있으니까 뭉쳐 있다 보니까 불처럼 보이는 거고요. 얘들이 올라가면서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 끝단이 조금 더 불에 가까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들의 생명 주기가 다 달라야 어떤 건 빨리 죽고 어떤 건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는 속도가 빨라서 위까지 올라가고 이게 서로 다 다른 애들을 여기다가 500개를 펑 하고 때려놓고선 움직이게 하니까 불처럼 이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보실까요? 자, 얘의 경우에는 그냥 위로만 올라가게 했던 방금 전의 예제입니다. 얘들의 생기는 위치를 조절을 해서 포지션 정보를 옆으로 퍼주게 했습니다. 그러면 와, 퓨. 디아블로 1에서 불의 장막 쓰는 마법사 기술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의 장막이 이렇게 펼쳐지죠. 아, 그렇구나. 생기는 위치는 X 공간 안에 배치를 다르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X 위치의 베리언스를 넓혀 놓으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데 랜덤하게 생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위로 올라가게 하니까 이렇게 불의 장막이 펼쳐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가운데서 퍼져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거. 얘는 속도 벡터의 베리언스가 되게 넓어서 위로도 가지만 밑으로도 가는 겁니다. 얘의 속도 V를 Y 값을 보시면은 Y 값이 얘가 여기를 들어서 여기가 0인데 무조건 한 10주변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하면 랜덤한 요소들이 이 사이에 펼쳐지니까 Y 값이 10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얘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거티브 Y가 가능하니 여기가 0이라면 속도 벡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어서 올라가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도 있는 겁니다. 색깔 조절, 그 다음에 속도 조절 하시면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텍스처를 쓰는 파티클 이펙트는 최근엔 잘 안 쓰고 이것도 GLSL을 써서 아까 보시면은 파티클 하나는 사이즈가 이만하잖아요. 얘를 픽셀 단위로 더 좁히면은 진짜 불처럼 되겠죠. 그 대신에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불들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옛날 불들이고요. 게임에서는 요새도 이런 테크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칼질을 하면 뭔가 파란색 섬광들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파티클 이펙트들의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파티클 이펙트까지 해서 어렵게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홈워크 3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불죠.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텍스처 띄운 다음에 얼굴은 붉은색으로 GLSL을 수정을 했고요. 밑에는 파티클 이펙트로 불지옥을 만드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빨에 낀 건 뭐냐고요? 옛날에 이게 저희 집 애가 작은 애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래서 장난치면서 같이 고추 잘라가지고 풋고추 이빨에다 꼈던 왜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강조에는 숙제편들을 총 정리해서 한꺼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다음에도 공지 나겠지만 아마 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학기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지난번에 그 역량 강화 중가 그게 갑자기 끼는 바람에 한 주가 모자라서 우리는 여태까지 보강 다 하면서 와서 여기가 15주째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숙제가 뭐 한 100개 정도 되지만 열심히 하시면 다 자기 거, 열심히 안 한 거는 다 남의 겁니다. 그 점 상기하시고 숙제 다 하시면 무조건 A+. 그리고 숙제 전체 대비 봤을 때 뭐 한 20개, 30개 미만이면 F.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